자, 세종은 1443년도에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1446년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되죠. 그러나 세종은 그 당시에 자모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모의 그 명칭과 순서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진은 먼저 초성, 종성, 통용 8자, 이것이 첫 글자와 받침 글자에 함께 8자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이음까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성, 독용 8자라는 것은 첫 소리에 오직 썼다는 8자를 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국어의 자모의 순서와 최세진의 훈몽자회의 자모의 순서는 다르다. 그리고 명칭은 똑같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명칭도 그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여러분 보면 기역은 기역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역. 한자의 음이 중요했고요. 한자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한자의 음을 가지고 이 명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니은은 니은이라고 했고요. 역시 한자의 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디귿은 독특하게 선생님이 이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한자를 읽어보면 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못지자의 끝말자. 실제 현대국어에서 디귿이라고 하는데 지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이 못지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구 밑에 디귿의 이 구지가 구지로 시간이 변하면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면 못디가 되겠죠. 자, 이것이 나중에 못지로 바뀌었다고 보면, 자, 연못 못에 지가 디가 되겠죠. 못디. 그 다음에 끝말, 끝이 지금 쌍기역을 적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 기역만 적었기 때문에 된소리와 현상이 일어나서 쌍기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본다면 끝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디귿, 현대국어의 디귿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디귿의 디자는 음을 이용했지만 끝말의 끝은 끝에서 훈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디귿은 음과 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리을은 리을. 결국 시험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한자의 훈을 이용해서 자모의 명칭을 정했지만 그 방법이 이질적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 비읍, 시옷도 어떻습니까? 떼시자의 옷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시옷이라는데 만약에 지금 읽으면 옷의가 되니까 시의가 되죠. 그러나 옷의라고 했으면 바로 옷이 들어가겠죠. 시옷이 됩니다. 결국 이응. 결국 우리가 중세국어의 받침은요, 팔종성을 줬다 하고요. 그 팔종성 8개가 여기에 제시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말했을 때 현대국어와 최세진의 훈몽자의 자모음의 명칭이 같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고, 현대국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순서도 똑같다 할 수 없죠. 지금 현대국어는 기역 다음에 쌍기역이 오지만 니은으로 해서 이응까지 배치됐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밑에 초성독용 8자에 여러분 보면요, 요 색깔이 또 다른데 기자입니다. 자, 옆에 글자로 보면 이게 다스릴 치자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스릴 치도 국외음화 전에 T가 되겠죠. 피지치 이렇게 되니까 음을 갖고 만들었겠지만 이건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기자가 되니까 훈의 키읔을 차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 최세진의 훈몽자의 순수와 명칭 중에서 다른 글자와 이질적인 것을 찾으라 하면 바로 음과 훈을 가지고 만든 디귿, 그 다음에 시옷, 키읔,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